또 사람이 많을 때는 막 여기서 앰프를 써가지고 스피커가 아주 찔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자, 이런 소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은 이어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귀를 어느 정도 막고 있으면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음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을 애초에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엔진룸이 뒤쪽에 있으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쪽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뭐 건강하다면 그쪽에 가서 계속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약하다든가 또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소음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겠느냐? 결국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해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것은 입안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상 분비가 일어나는 거고, 또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것은 여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비뼈 왼쪽 있죠. 사람으로 봤을 때 왼쪽 중앙 부분에 거기에서 이상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음을 들으면 이렇게 뇌파를 교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입안에서는 막 그냥 화가 났을 때 이 입에서 단내가 나듯이 코티졸 호르몬이 유발이 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갈비뼈 사이에 심장이 있는 부분에 가슴을 꽉 조여버리는 이런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소음에 의한 이런 물심 양면에서 교란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상 분비가 된다는 것은 호흡도 안 좋아지고 신경에 자극을 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에서 저주파 소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흡음재를 해서 차음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승용차를 타면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 요즘 승용차,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승용차들은 소음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렌트카를 해보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 보면은 상당히 엔진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는 그런 소음을 다 차음제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타면은 승차감이 좋고 소음에 좀 덜 시달리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은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울림이라든가 롤링을 압소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음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또 통이 여러 사람이 같이 타니까 울림 주파수가 저주포함이라서 그것을 측정하는 그 기본 단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리만 안 들리면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저주파 소음에 대한 이런 차음 효과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문제인데, 이 층간소음을 줄이려면은 층간 두께를 두껍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 건축 원자재가 비싸져 버리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또 벽이라든가 기둥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기둥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 천장이 진동판으로서 떨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저주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소리로 들리는 이런 저주파음하고, 또 여기 패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안 좋을 때 패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꼴딱꼴딱 거리면서 무슨 전기를 자극을 하는 이런 저주파 충격기가 있는데요. 이런 거하고 혹시 유사하지 않느냐. 그것도 소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붙이는 것은 일종의 전류가 약한 이런 초고주파의 그 전압을 가해주는 것,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그 저주파 패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리로 가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이런 소음 분류이기 때문에 그건 소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저주파 충격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류만 작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쇼크가 나게 하지만 않고 그냥 약간 미약한 감전 현상을 이용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기 신호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주파수는 동일하더라도 전기적인 신호하고 또 소리에 의한 음압 신호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음 얘기를 했는데 온통 저주파 소음만 이야기했어요. 이런 저주파 소음은 이렇게 부피가 있고 규모가 있는 데서 많이 나타나는 게 저주파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처럼 이렇게 넓은 것이 진동판처럼 울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그 버스처럼 큰 어떤 부피가 있는 거에서 모타 소음, 이런 소음을 결국은 울려주는 이런 효과. 뭐 이런 것이니까 만약에 부피가 통이 좀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고주파 소음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소음은 사람의 목소리도 일종의 고주파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대중음식점을 가면 특히 밤에 이제 이 음주를 하시는 분들 옆에 앉아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 음주로 인해 가지고 귀가 둔해져서 그런지 큰 소리를 막 떠들어요. 한 10분의 1로 줄여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막 내놓으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고 그 소리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고주파 소음 때문에 도저히 그냥 그 길을 못 견디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딴 데서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어폰 끼고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들리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어폰을 또 끼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주파 소음 못지않게 고주파 소음도 많이 유발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귀로 들리는 소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주파 소음이든 고주파 소음이든 중주파수 소음이든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음을 그러면 받았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느냐. 이 저주파 소음을 받으면 뭐 하다못해 내장이 파열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체적인 이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의 모든 소리를 망라해가지고 이런 소음을 들으면은 인체적으로 큰 어떤 치명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런 소음 중에 하나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아이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잔소리를 하거나 꾸지람을 하면 잔소리를 하거나 꾸지람을 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말을 하면은 심호흡 조절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소음 공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구나. 정말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은 오히려 글씨로 하나 써가지고 누구누구야 아들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종이에 써주는 게 낫지. 이것을 소리로 해서 또 계속 반복을 해주면 그러면 그 듣는 애는 어떻게든지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데 길을 막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중에 아주 더 흥분하실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상현상을 일으켜 뭐 혈관이 꼬득꼬득 끓는다든지 갑자기 손이 움직인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도 소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